예,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국민의 해양 지향성 제고, 그 중에서도 법제도를 중심으로입니다. 저는 오늘 해군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제 선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은희 우리 총재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에 맞춰서 한 15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양역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해양역 개념에 대해서 혼란이 없다고 봅니다. 해양역이란 건 이게 해양 산업만 가지고 해양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해양 산업에 있는 분들이 해군 또 해양 경찰 이것이 포함되어서 해양역이라는 것은 뭐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이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국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양역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우리 해양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한진해운 파산 날 때 말이죠. 한 2년 전에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안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한진그룹 안에 대한항공도 있고 한진해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땅콩 해양 사건에서 한진그룹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가 나가지고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민들이 한진그룹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굉장히 큰 해양역의 요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창호 교수를 포함해서 국민의 해양 지향성 제고라는 제3주제를 이렇게 크게 잡으셔서 저한테 할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민간 영역인 해양 산업하고 또 공적 영역인 해군 역하고 그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이유를 또 제가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지도 보입니다만은 우리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라스타네라 등등에서 원유를 싣고 오면은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앞에 있는 그 말라카 해협을 지나 가지고 그 뭐 남중국해를 거쳐서 이제 그 타이완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그 남중국해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듯이 하면은 저게 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선에서 콜럼버스 이래로 사용하던 그 항로는 여기 잘 되지 않는데 그 발리 옆에 여기 롬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롬복을 지나가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필리핀 남동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올라오는데 제가 여기 책에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1200마일 정도 그 이제 우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일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3일이 더 걸리게 되면은 이거 그 3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배들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배라는 것은 건조하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송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우리 남중국해를 지키는 해군력,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이라는 것은 우리 해양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그 요소인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지지도 같은 것은 우리가 뭐 세월이 지나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중평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바다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해양역을 구성하는 제3의 요소인 국민의 해양 지향성을 높일 것인가? 그건 저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뒤로 자꾸. 제가 그 사이에 넣은 것은 이제 각종 언론을 좀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제 우리 메이저 신문에 그 바다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월호 이전에는요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럼도 없었고, 근데 세월호 이후에는 우리가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미흡한 게 뭐 의료 또 국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그 의료 전문 기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김철중 씨라고 아주 참 깊이 있고 재밌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 기자가 우리 해양에도 생겨야 됩니다. 해양에 있습니까? 전문 기자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양 칼럼니스트 지금 우리 제 총재님께서도 많이 쓰십니다만 한 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 교수님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폭넓게 해양에 대한 칼럼을 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많이 배양해서, 아니 오늘 무슨 사건이 났다면 그 다음 날 바로 칼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진정 그 바다에 대한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불교 방송, 법률 방송 다 있는데 해양 방송은 왜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되는 많은 유튜버 쪽 한 5분 이내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검색을 해양 세력 검색을 뭐 사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 그런 바다 관련되는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분야가 이제 퇴보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해양 관련 평생 교육을 좀 도입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와서 이제 바다에 대한 것, 특별하게 조선공학과, 해양공학과, 항해학과, 뭐 기관학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거죠. 우리 몇 사람만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을 좀 도입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평생 교육을 시키는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기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금 뭐 23살 되어서 이제 뭐 어선이나 또 상선에 특히 원양 나가게 되면 집에 돌아오는 게 뭐 1년이나 또 8개월 돼야 돌아오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고 싶은데 배 타고 있는 동안 하지 못합니다. 34살, 5살까지. 35살 이제 내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 학위 과정이 돼야 될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회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오신 여기 단체 해양 관련 단체에서 우리 각 학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될 수 있도록 우리 해기사를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해양의 국가 기여에 대한 홍보입니다. 해방 후 건국시의 해운의 기여도 이거 대단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글로벌 인재를 국가가 원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 정세, 해외에 다녀본 사람들은 배 타는 선원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군, 제가 알기로는 해군 참모총장 1대에서 5대까지는 다 해기사 출신입니다. 손은일 제독, 박옥규 제독, 정공무 제독, 이용훈 제독, 이승호 제독 다 해기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 사람들이 우리 해군의 이제 설립에 큰 기여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해양대학이라는 학교가 생길 때 또 마찬가지로 또 이시영 학장님이라든지 신성모 우리 국무총리 서리하신 캡틴, 또 배순택 캡틴 이런 분들 큰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동식 선배님도 말씀하시지만 대한해운공사, 수계공, 또 대한조선공사 우리가 만들어서 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달러 획득도 우리가 파독 강구보다도 더 많이 벌어왔는데 우리 바다에서 기여한 바는 지금 크게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양의 중요성은 우리 또 부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잘 알려야 되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 교재 9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해운이 6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6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우리나라
한국 해운이 배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자다는데 그 배 한 척에 80% 90%가 빚이에요. 은행으로 빌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약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빚을 빨리빨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만 명 있다가 몇 년 전에 불경기가 와가지고 다 내보내고 9만 명입니다. 그래서 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세계 1위인데 우리 건조 농력이 1위고 지금도 수주 많이 받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 다음에 법제도의 보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해군이 마련해 준 그런 이제 안보 그리고 산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바다 산업이라는 게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이런 해양의 힘을 산업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정필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이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1990년대 바다 출신 국회의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꼭 2명, 3명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뭐 우리가 해군에서 오신 의원 윤 한 분 말고는 지금 바다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현재 2020년대.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우리가 바다 관련되는 회사 법원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이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만들어졌지만 중간에 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법부의 보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바다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그건 이제 연안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바다 관련 입법에 종사한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다라는 것이 배타적 경제적 수익이 생겨갖고 우리 영토가 4.5배가 넓어졌습니다. 근데 연안에 그 육지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그 배타적 경제 수익까지 대화 때까지 그 담당하려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선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법부는 뭐 넘어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해운에 계신 분들 또 수산에 계신 분들이 조선업도 우리한테 가져와야 된다, 기상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95%가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현 상태에서 조선을 다 우리 해양수산부에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분야는 설계와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작은 분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떼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조선 분야를 가지고 올 수는 없다고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우리가 해운과 조선이 민간 부분에서 더 같이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반영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허베이 스프리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손해배상해 주는 걸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계속했어요.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상시 적용할 수 있는 바다 관련 대형 사고 시의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자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형 사고 이렇게 났는데 아마도 뭐 특별법을 아마 만들든지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시화 시키면은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나더라도 야, 이 잘 되고 있구나, 교훈을 많이 받았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7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홍콩과 같은 경우에 말이죠. 람마포 사고가 나가지고 조그만 여객선에 사람들이 한 35명 죽었어요. 근데 홍콩에는 사고조사법이 있는데 홍콩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조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장판사가 그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부장판사에게 정권을 줘가지고 사고조사를 딱 하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2번 다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부장판사가 하니까 객관성이 담보됐기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종길 저와 같이 준비한 교수가 생각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전략미래위원회를 신설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종길 교수 아이디어고 저도 여기 동조합니다만은 이게 조선하고 또 해양수산 같이 가야 될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서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할 수 없고 또 해양수산부를 산자부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물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 있는데 그 육상물류를 우리 해양수산부 같이 할 수 없다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해양전략미래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처리를 하자는 것이 이제 한종길 교수의 아이디어고 저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바다 선구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994년부터 우리 바다 영역이 육지보다 4배가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영해 3마일이었거든요. 영해가 3마일일 때는 그 연안에 따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그걸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골재 모래 채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분쟁이 생겨요. 그걸 누가 처리할 겁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처리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특화돼 가지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올인하는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제 고향 영덕이거든요. 의성하고 영덕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세요. 4개 군을 한 국회의원이 하신다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군을 한 국회의원이 하세요. 저 속초 쪽은. 그럼 그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도 그분이 담당하시고 육지 농업도 담당하시고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입법 여기 제도가 국회의원 제도가 1994년 유엔 해양법 이전 상태다 이거죠. 빨리 우리가 바다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 분야 우리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행 방법에 대해서 여기 제가 많이 써뒀습니다.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장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관리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실행을 그래서 바다 선구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뭐 104페이지에 제가 몇 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우리 바다를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문구를 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25조 2항에 농산 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하고 수산업 반영하라. 우리는 그보다도 더 먼 바다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다 및 바다를 앞에 놓고 바다 및 농산 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바다 선거구를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구가 25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다 선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선거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 생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자기가 거주구가 어딥니까? 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휴가가 오면은 가족들이 있는 곳에 왜 내가 선거구를 가져야 됩니까? 그럼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자기 선거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다 위에 뭐 선거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성선하고 있는 선원들 바다다 이거죠. 선구가 크게 넓게 보면 바다 아닙니까? 해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바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구구를 만들어서 한 5만 명, 6만 명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2대1 인구 그 이제 비례가 있거든요. 그 도시 24만 명에 그 농어촌 한 12만, 13만 명인데 우리 바다의 경우에는 좀 특별히 배려를 해서 6만에도 선구구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해 가지고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또 임명하고 또 국회의장에게 이 바다 선거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바다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바다 관련된 오늘 나왔던 모든 것을 그 바다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끌고 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5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바다 국회의원이 없으면요. 또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내년에 또 와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역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민간의 그런 해양산업, 그리고 해군역, 그 다음에 경찰력, 그리고 여기에 저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바다에 대한 관심, 지지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뭐 홍보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바다 산업이 또 해양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이제 그 대통령 직속의 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부는 처리하고 또 입법부와 같은 경우는 바다 선거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국회의원이 항상 모든 회기마다 한 명은 반드시 두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